네, 시청자분 또 전화 주셨네요.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만 원 위에서 샀고요. 네. 네, 2만 원 위에서 샀고, 한 15% 정도 됩니다. 네네. 손실이 크시네요. 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오래 그게 보유하셨고. 스마트폰 그 부품이라 그러고 샀는데, 네. 다른 거는 그렇게 요즘 많이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이 주식은 그렇게 가지도 않고, 악재가 있는지, 실적이 안 좋은 건지, 네. 알고 싶네요. 네. 빨리 네. 올라온 종목들은 10월부터도 올라왔는데 좀 10월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보유하셨나요? 오래됐어요. 그 네.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네. 그래도 그때는 좋은 종목이었죠. 아니, 그런데 다른 것도 그렇게 갔다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얘는 네. 자꾸 빠지기만 해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빠지기만 해서 어디가, 11,950원이 역사적으로 저점이던데, 네. 그보다 또 내려갈 건지 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사파이어 네. 테크놀로지 오늘 종가는 12,700원에 마감됐고 3%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요즘 IT 부품주들 중에서 탄력적인 반등들도 많은데 이렇게 못 올라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죠.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시는데요. 선택해 주세요. 네, 이재우 전문가님요. 네, 받아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년이 넘으셨다고요? 보유하신 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게. 그럼 매수가가 2만 원 훨씬 이상일 것 같은데요? 네, 네. 2만 원 훨씬 위에요. 그러면 손실이 굉장히 크시겠네요, 지금. 네.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못 올라가 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3분기도 실적이 좋지 못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 카메라 쪽까지 최근에 이제 그 반등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강하게 반등이 진행되는 것은 삼성의 갤럭시 6라든가 내년도 삼성의 가동률이 70%대 이상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관련주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다른 모멘텀에 있는 쪽은, 다른 쪽 섹터는 또, 여타니 다른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거 사파이어 인고시라는 혹은 LED 쪽, 특별하게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고 계속 적자니까. 근데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인곳에, 일단, 거의 비중이 큰데, 실제로 이제 인고 쪽에서 적자가 나면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쪽 시장에서 얘네가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이 시장이 크게 열려서 성공하지 못하면 적자 구도를 벗어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못 올리고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어요. 지금 12,000원대까지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4만 원대, 5만 원 근처까지도 거래가 됐던 종목인데 지금 순식간에 이제 거의 만 원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낙폭과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한번 매기가 연결된다라면 시청자님이 2만 원 정도 매수하셨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거의 복구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2년 됐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2만 원이 아니라 훨씬 이상 3만 원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 근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힘들어요. 이 종목은. 그럼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이거는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고 반등 나오면 팔아야 돼요. 네. 팔고 나서 나중에 사파이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뀔 때까지는 이거는 매매하면 안 돼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IT 부품주 반등 분위기를 한다 그러면은 혹은 LED주들의 급반등 나온다거나 그러면 반등은 가능하다. 예. 그 정도지 이게 3만 원, 4만 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럼 그때는 왜 그래 많이 갔어요? 어쨌든 사파이어 쪽에 대한 기대감 또 이제 애플의 채택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는데
요게 애플 쪽에서도 제가 이제 뭐 올해 그 가을쯤에 한번 뭐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되지 않았나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쪽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적자 업체였어요. 그러나 어떤 기대감으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망으로 바뀌면서 딱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 실적도 좋지 못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파이어는 그냥 단기 없다라고 하면은 단기 반등 정도 노리고 짧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정도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지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 지금 반드시 좀 매도를 하셔야 되고 얼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하락 구간이라 가지고 이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불투명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차트로 보신다라고 하면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12,000원대 정도나 이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강하게 거래 실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강력한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안 나오고 저점을 12,000원 정도가 직전 저점이거든요. 이걸 깨고 내려가다 버린다 그러면은 자, 이거 손절하기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서는 손절해야 될 자리에 사실은 12,000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래요. 어쨌든 그 원체 손실도 크시고 비중 자체가 15%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니까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반등이 강하게 나오길 한번 기다려보고 강하게 나온다라면은 18,000원에서 뭐 2만 원 정도 맥시멈 그 정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12,000원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라면은 좀 이제 좀 비중이라도 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000원을 깨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내려갈 수 있는 걸까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낙폭과대 IT 쪽도 반등 나오는 분위기인데 네. 직전 직전 저점을 이탈해 버린다.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또 한번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저점 사상 최저치를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질지 이거 밸류에이션 평가하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깨지면은 차후에 다시 산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좀 비중 줄이거나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조만간 뭐 목표 주가든 손절가든 결단은 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반등이 네. 너무 높은 목표가 두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18,000원까지. 시청자님. 예,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 거래량을 싣고 강하게 반등을 주면 그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12,000원 리스크 관리 기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올해 그래도 한 5만 원 가까이도 갔었던 주식인데 현재 12,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효성 OMB요. 예, 효성 OMB 매수가 얼마신가요? 23,600원에 10%예요. 예, 관심 있게 언제부터 관심 있게 보셨어요, 이 종목? 그 전에 제가 해서 이거 한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 되나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앞으로 빠지면 더 추가 매수 좀 해볼까 그런데 좀 전망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OMB는 올해 주가 상승률이 참 좋았습니다. 고점으로 400%까지 시세를 냈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여부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나와 계십니다. 선택해 주세요. 한성민 대리님이요? 예, 한 대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그 효성 OMB 종목 잘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매우 이제 지금부터 주가 상승폭이 매우 크게 더 이제 한 4만 원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효성 OMB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 유기질 비료 1위 업체입니다. 일단은 농협중앙회 판매 루트를 통해서 한 매출의 90% 이상을 이제 농협중앙회가 책임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2016년도부터 이제 정부 정책이 좀 유기질 비료 쪽으로 포커스가 돼서 일단은 저농약 농산물을 이제 친환경 그 농산물에서 제외하는
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이 이제 실시될 것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기질 비료 업체들 그 유기질 비료 사업에 연간 한 1,600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투자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이 유기질 비료의 시장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친환경 비료 업체의 그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 따라서 중국부터 이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그 시장 변화가 국내에 좀 영향을 미친 그 계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 연도 효성 OMB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고, 최근에는 이제 알리바바와 합작해서 이제 알리바바 그 B2B 사업에서 이제 우리 한국 농수산물을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소식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11월 달에 34,000원 가격선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 종목 특성상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홀딩으로 하시고 좀 더 추가 하락할 때 뭐 비중 확대 전략이 맞지만은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이제 손절가 121선까지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일단은 121선 가격인 21,500원에 손절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비중 확대는 좀 181선 규모에서 추가 비중을 확대하고 지금은 그냥 현재 비중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략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32,500원 제시해 드리고요. 일단은 추세가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고요. 네, 한대리님, 효성 OMB 같은 경우는 400% 가까이 올해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3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3,000원인데 네네. 이런 종목이 더 갈 수 있다는 이유는 또 뭐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또 뭐 농업 관련주들은 지금 친환경 농산물에 그 바람을 타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90% 이상 뭐 농협중앙의 그 튼튼한 판매 루트에서 이제 매출을 책임져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장은 커지고 있고 지금 화학비료 시장은 좀 죽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는 한 1대3 규모로 유기질 비료가 더욱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외부 여건과 또 회사도 이제 내재 가치도 탄탄하기 때문에 지속 성장하는 그런 주가의 모습이 연출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유기농 제품들을 만들 때 쓰는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효성 OMB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또 시청자분 전화도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신양요. 신양 매수가 예, 비중 예. 얼마십니까? 1630원요. 예, 비중은요? 100% 가지고 있어요. 시청자님 투자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종목이요? 지금 한 4개월, 한 5개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종목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쵸? 예, 예. 100% 비중이시고요. 답답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려고요. 예. 어떻게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셨나요? 단타로 들어가려고 예상했다가 물려가지고 그래요. 네. 사실 뭐 5개월이면 긴 기간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짧은 기간인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반토막까지. 예, 저희가 또 해결책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예, 세 분 중에 어떤 분께 진단받고 싶으세요? 이재호 전문가님이요. 예, 받아주시죠.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가 하락이 이제 굉장히 커가지고 마음고생 심하시게. 일단 이제 신양도 또한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 쪽인데, 예, 최근에 이제 그 관련주들은 좀 반등을 좀 모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신양은 계속적으로 주가 하락세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케이스 쪽이죠. 휴대폰 케이스 쪽인데 사실 신양 같은 경우가 거의 뭐 매출처가 이제 삼성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예, 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손실이 더 확대가 되면서 뭐 지난 그 2분기보다 뭐 이것이 최근에 주가 반등도 좀 미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신양 같은 경우도 저도
그 몇 년 전, 한번 2, 3년 전? 네. 그때 한번 15,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래서 네. 사실 그때 그 스마트폰 그 부품 케이스 쪽 관련주들 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 시장이 그 이후로 실적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좀 이제 그 삼성도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과대에 따른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케이스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성장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과거의 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근데 그 정도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 뭐 이렇게 보고.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또 갤럭시 6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도에 나오니까 뭐 가지고 있어서 한 차례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들어왔을 때 요게 사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반등이 들어왔을 때 사실 뭐 붙이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뭐 상한가로 그냥 뭐 날려버리면 이거 어디까지 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사실 그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상황이 좋아진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 낙폭과대들은 반등 정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1,000원 넘어가면 이제 매도로 결정을 내리시면서 과감한 결단을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예. 아마도 당분간의 실적이 개선되고 돌아서기에는 쉽지는 않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 자본도 많이 까먹은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리스크도 기업 자체가 좀 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한번 1,000원 넘어가서 뭐 1,000원이 될지 뭐 1,100원, 1,200원 될지 모르겠으나 1,000원 정도나 1,000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도한다. 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1,000원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당장 그 기업만 본다라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네. 여기서 원체 지금 이제 비중도 100%시고 100% 맞으시죠? 예, 예. 거기다가 이제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에서 팔으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 다 들어가서 그 손실률이 지금 뭐 반토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차라리 저점 이탈한다. 예, 700원 정도. 그걸 이탈하면 그냥 전량 다 손절해 버리세요. 그리고 700원에 파나 지금 780원에 파나 사실 매수한 가격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지금은. 예, 그러면 지금은 7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반등이 났을 때 1,000원 한번 기다려보자, 반등을. 대신 이제 반등이 이런 낙폭과대 종목군으로 한번 세게 들어오면은 뭐 상한가라든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올라갈 때는 회사 상황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손절한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힘내시고요. 또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요? 그래도 또 힘을 내야죠. 예, 신양 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6590님께서 문자 주신 종목 보죠. 사조해표 16,000원에 20% 진단 꼭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사조해표의 주가도 오늘 11,400원에 마감돼서 이분도 손실이 꽤 있으십니다. 뭐 30%? 40% 이 정도 있으시죠? 한성민 대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급락 패턴에서 손절을 매우 이제 잘 못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기간에 손실률이 한 30-40%씩 되면 거의 이제 손절이 어려운 구간이 되는데요. 일단 사조해표는 이번 연도 상반기에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해서 실적이 또 좋았고요. 뭐 연어캔이라든지 또 대두박 제품에서 이제 좀 크게 매출에 힘입어서 주가가 매우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그 11월 초에 뭐 증권사 기관 물량 중심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한가도 한번 연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급락 후에 또 횡보하다가 이번엔 또 이제 사족으로 그 오량호 그 침몰 사건 때문에 다시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그 수익성 개선이 이제 지속성이 되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식용유 부분 산업이라든지 대두박 그 사업 부분에서는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용유 부분에서는 이제 CJ 다음으로 이제 20% 시장 점유율로 이제 2위 업체인데, 일단은 수익성 개선이 어려워서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CJ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케팅 비용을 좀 넓게 써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에 사조회표는 지금 영업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점차 시장 그 점유율은 CJ 쪽으로 이제 좀 크게 더 처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그 매출이나 그런 영업이익 그런 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단기간에 반등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이미 의미 있는 손절 라인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높인 다음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세밀하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손절가는 한 1,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좀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은 좀 비중 확대를 하셔서 한 지금 13,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좀 트레이딩으로 전략을 잡아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텍셀레트컴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0%에. 네, 매수가는 얼마시죠? 2,200원요. 2,200원이시고요. 예. 네, 시청자님 텍셀레트컴 혹시 지난주에 연결하셨나요? 지난주에 한번 하고. 네. 실적이 조금 받아줄란가 생각했더만 너무 자꾸 빠져가지고. 네네.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진단해드렸던 종목이긴 한데요. 예. 텍셀레트컴, 그동안 또 내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쵸? 예. 예, 1,900원 오늘 마감됐고, 오늘은 특히나 7% 급락을 했네요. 아이고, 예. 예. 그러면 오늘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진단해드릴게요. 어떤 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재우 차장님, 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따 제가 지난주에 좀 진단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2200 그때 뭐 증권사 직원분이신가 좀 추천해가지고 사셨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은 애매한 구간에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은 좋으나, 예. 밑으로 깼을 때는 일단 3차 하락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원까지 뭐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시장 분위기가, 지금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들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 일파락 나오고 밋밋한 반등. 그러니까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랬죠. 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기 상승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면 이런 각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빠졌다 올라가도 가는데, 이렇게 밋밋하면은 이건 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실 텐데, 글쎄요, 이 패턴대로 가면 지금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한 1,700원 정도까지. 예. 그 정도면은 일단 거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아직 지금 빠졌다고 해서 이 바닥이 완성이 되었다라 이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만약에 월요일장에 추가 개파락 출발해서 시작하자마자 후두둑 밀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일단 반등을 기다리시되, 만약에 장중에 오전쯤에 반등이 시도돼서 2,000원 근처나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2,000원을 뚫고 쭉 치고 올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렇다면 그 근처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아요. 끊어주고 나서 다시 이제 한 1,700원 정도 내려와서 이제 바닥 확실하게 잡으면 그때 다시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손절은 좀 늦은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입니다. 근데 월요일 초반부터 이제 막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면은, 예, 이제는 늦는다.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반등을 기다릴 때, 만약에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역시 목표가는 한 뭐 1,900원대 중반에서 2,000원 이 정도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그 정상 궤도로 찾아갈 때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으니까 뭐 단기 승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뺐다가 다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는 한 2,000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감행하시고 차후에 이제 1,700, 1,800원 정도에서 잘 다지고서 뭐 그 재반 이평선 위로 이제 올려놓는다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님. 2,000원은 뭐 갈 수가 있을까요? 월요일 날 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만약에 2,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끊어라. 대신에 월요일 날 또 빠진다. 오전 초반부터 그냥 또 빠져버려. 무너져 내려서. 그럼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까 그때는 기다리십시오. 만약에 월요일 오전장 초반부터 무너져 내리면 1,900원도 아니고 훨씬 더 밑에 가게 손절해야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는 팔 필요가 없어요. 그때 팔지 말고 더 빠진다 하더라도 기다려라. 그 대신에 이제 2,000원 근처 올라올 때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월요일날 반등이 나와서 2,000원 근처에서 거래가 돼준다면은 그때는 일단은 자르고 다시 재매입 시점을 천천히 기다리는 쪽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호 차장님 팬이신가 봐요. 예, 안 네.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진단 받으셨고 이번 주 받으셨는데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인터넷 게시판에 9711님 KCC 54만 3천 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전망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54만 8천 원, 오늘 주가 올랐죠. 김영용 전문가님 매수가 위입니다.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올라올 때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제일모직 지분 17% 갖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조건이 그렇죠. 한 7.8%를 상장 시에 시장이 내놓기로 하고 나머지 보유하는 그런 전략인데, 제일모직도 공모가 대비 삼성 SDS 비슷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기대 심리로 해서 올라올 텐데, 주로 반등할 때 매도를 하시고, LG 하우시스의 업태하고 좀 KCC는 비슷한데, 성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체 구간 고속 성장을 하다가 건자재 시장이 이제 정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그 특히 B2B와 연관된 그 섹터들은 반등할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제가 보니까 주로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강한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59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이죠. 제일모직 상장이. 그러니까 주로 그 전날 정도부터는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여부를. 그래서 지금 59만 원 라인 정도에서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조금 더 세게 올라오면 61선인데 61선을 돌파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6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만원 정도 범주를 갖고서 뭐 시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이제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아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네. 네, 어떤 종목? 다택이요. 예. 29,550원에 20%요. 예. 20% 비중 29,550원. 도와드릴 네, 부분 말씀해 11월 주세요. 4일 날에 샀거든요. 네. 이재우 차장님이요. 아, 네. 바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바텍 지금 10% 정도 손실, 오늘 4% 이 종목도 하락을 하면서 장중 네. 저점에 마감됐습니다. 이재우 차장님 전략은요? 네, 뭐 시장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뭐 좀 좋은 기분은 아니겠다요. 아니겠어요. 그죠? 네. 예. 오늘도 4% 빠졌고. 일단, 어저께도 그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고 어제도 뭐 비슷하네요. 오늘이랑. 어저께하고 갖고. 오늘하고 똑같이 빠졌어요. 네. 1,100원이요. 그래요. 어쨌든 뭐 바텍을 비롯해서 이제 우량 중견 기업이라는 종목군들의 이제 하락이 최근에 이제 고가에서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전에 이제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조금 뭐 밀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직상장된 종목들만 뭐 대급등 뭐 만들어가고 나온 종목들은 영 뭐 희마리가 없습니다. 지금 장세도 그렇고 장세가 이제 어지럽다 보니까 그다음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그동안 수년 동안 얘기되었던 뭐 일단 뭐 시진핑 쪽에서도 좀 이제 뭐 회사 체라 그러나요? 네, 이쪽에 대해서 또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중국의 기업들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시그널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면 소비도 위축될 것 같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바텍 같은 경우야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뭐 충분히 서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뭐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 차트상의 이제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예. 네. 차트 모양으로 보면은 지금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탄력적으로 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형보다가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맞고 그대로 싹 고개로 수그리고 있는 그런 쪽 양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양상이라 한다 그러면 지금 61일 평선 근처니까 여기서 당장 다음 주 초반에 이제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서 거래 붙이면서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수익권 3만 원대 이상 매도 기회가 올 거고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보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자리 한 뭐 27,000원 혹은 8,000원 이 정도에서 뭐 강하게 거래도 안 붙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여기서 또 반등 찔끔 나오다 또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 나왔을 때 28,000원대를 거래량 오늘 11만 6천 주인데 한 30만 주 이상 강하게 뽑으면서 그걸 돌파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밑에서 다시 받을 계획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매도하지 않고 그냥 길게 가지고 가면은 안 될까요? 글쎄요. 그건 뭐 선택 사항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빠져서 이게 하락으로 전환이 돼버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올라왔거든요. 빼버리면 또 무섭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중 8구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는 그냥 가져갈게요 이러시는데 무섭게 빠지고 막 7, 8%, 10%씩 급락 나오면 거기서 손절하신다고 대체적으로. 첫마디에서도 안 해요. 한 둘째 날, 셋째 날 막 계속 빠지면은 그때 손절하고 나중에 올라가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빠지면은 그때는 놔두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 30만 주 이상 강하게 실으면서 28,000원 강하게 뚫지 않으면 이거는 반등이 못 갑니다. 또 못 올라가거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정도에서 좀 비중을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다 판 게 아니니까 만약 정말 하락이 나서 막 강하게 빠진다. 그럼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안 빠지면은 여기서 행보하는 거 확인하고 강하게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면은 그때는 이제는 빠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리스크 관리 좀 해주고 나서 재매입 본격적으로 끌고 가는 시기를 좀 늦춰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기업 실적, 증권사 보고서만 보고서 무조건 신뢰하고서 그대로 가지 마시고 약간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빼고 10%만 정도 빼고서 나중에 추가 매집하면 될까요? 그래요. 좀 비중 좀 줄여뒀다가 나중에 이제 좀 안정화된다거나 혹은 더 빠지면은 더 사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적절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매수 기간을 찾으려 그러면은 한참 가겠네요. 매수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만약 강력하게 거래 실으면서 올라가면 그때는 팔면 안 돼요. 그때는 가져가야 돼요. 그럼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예. 근데 네, 그거를 네. 28,000 못 들었을 때는 좀 비중 조절하자. 아시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차근차근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종목 카운슬러 진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스매치 잠시 후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또 카운슬러 여러분과 진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